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챕터 5에서 무효와 취소죠.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네요. 2번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이게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고요. 따라서 뭐죠? 무효죠. 3번 청약이 비진의 표시임을 알고 승낙한 경우 진양 의사표시죠. 진양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알고 승낙했다면 물론 뭐죠? 무효겠죠. 4번 목적물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 자, 우리가 목적의 유효요건에서 첫 번째 목적의 확정 가능성이죠.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 목적을 확정할 수가 없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5번 타인의 소유물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경우 유효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효라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타인 소유물의 매매란 이유로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는 거죠. 따라서 지 것도 아니면서 팔아먹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이런 유형의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들면 공유물을 처분을 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다만 공유자 중 1인이 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왜냐하면 유효여야 뭐가 발생해요? 책임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잘 나오고. 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유효해야 뭐가요?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남의 물건은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유효한 이유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단독으로 매매 계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유효해야 책임이 발생하니까요. 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도 없고 전대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그것은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유효해야 책임이 발생하니까. 이 세 가지는 아주 잘 나오니까 꼭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경우. 다시 말하면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죠. 일단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호의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억,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나 니은번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한 무효는 제3자를 뭐하지 않죠? 전혀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제3자를 보호해요.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는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니은번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호가 되는 것은 1번 허위 표시의 무효, 미음번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시읍, 비읍번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3번 문제가 나오고 있죠.
다음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다.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까지는 맞는 지문이죠. 근데 문제는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표는 없다는 지문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그죠? 1번은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전반부는 맞지만 후반부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닌 거죠.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X예요. 경합이 됩니다. 경합된다는 말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경합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꼬마애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살 꼬마는 의사 무능력자니까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기도 하고요. 5살 먹은 꼬마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5살 꼬마가 매매 계약을 했다. 요 한 개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도 되고 취소도 되고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게 되고요. 그때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2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 하나의 법률행위야 무효와 취소의 원이 모두 포함되는 거. 5살 꼬마가 매매계약한 경우죠.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민법 원칙적으로 그 해당 부분만을 무효로 취급한다. X입니다.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무효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X입니다. 물론 취소는 일단 유효한 거기 때문에 누가 주장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취소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이므로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바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무효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된다. 나머지 부분만으로서는 유효한 법률이 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정확히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죠. 3번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맞습니다. 조심할 건 이것이 무권대리란 말은 아닙니다. 무권대리는 아니지만 무권대리처럼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는 취지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이죠. 4번 임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취소 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속하며 임의 대리는 자신 행한 대리 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맞죠?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안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죠. 5번 무효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특정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거 이러한 상대적 무효는 결국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취소란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유효가 취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무효도 유효도 아닌 유동적 유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가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이지 무효가 아니 답은 4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6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무권대리행위 일단 본인에게는 무효입니다.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고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죠.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통정어의 표시 무효고요. 5번은 뒤에 나올 거죠. 법률행위 당시 성취할 수 없는 조건. 이거 우리가 불능 조건이라고 하고 불정무 불해죠 해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이기 때문에 5번은 답이 아닌 거죠. 답은 3번이네요. 7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어느 것인가? 답은 뭐죠? 2번이죠. 통정어의 표시죠. 조심할 것은 5번이죠. 진의안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8번부터 이제 유동적 무효에 관한 문제가 몇 문제 나오고 있는데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죠. 일단 유동적 무효가 뭔가요? 일단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죠. 가장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는 두 가지입니다.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예요. 왜요?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예요. 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가 되죠. 보통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한 경우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유동적 무효도 일단 원칙적으로 무효죠. 왜냐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긴 하지만 일단 얘도 뭐예요? 무효예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유동적 무효는 다른 확정적 무효와 달리 몇 가지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줄 필요는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해약금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중도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됐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줄 필요가 없고요.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이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일방이란 말을 조심하셔야죠. 만약에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서 첫째,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는데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되는 순간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없어서 토지거래가 무효면 건물거래도 무효예요.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그 중간 생략 등기도 무효가 됨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 한 거죠. 그죠? 지금 8번 보자고요. 자, 판례 입장과 다른 거 틀린 걸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을 보시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므로 일방이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2번 보시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금으로서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자, 넘겨서 이제 10번 문제죠. 다음 A군의 빈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B군의 단어가 A군의 지문에 들어갈 순서대로 바로 배열된 것은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뭐 선인지 악인지 무과실인지 과실인지 이런 게 마구 헷갈리죠. 그래서 대표적인 골라서 정리해서 만들어진 문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한 거니까 아주 당연하게 다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헷갈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가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는 제3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나번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들어갈 말은 뭐죠? 선이죠. 다번 뭐뭐의 매수인만 매도인에게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라번 해제 의사 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까지 끊어볼게요. 자,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두 가지죠.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악 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가 됩니다. 다만 지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제 의사 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선의여야 해요.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데에서 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번 부동산 등기부 취득 수여하기 위해서 점유자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공헌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 무과실에 들어가야 되겠죠.
의외로 선의무과실이 많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는 다들 중요한 거니까 꼭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1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행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일단 뭐 중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개를 고르라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 몇 개를 고르라는 문제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모든 지문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몇 개인지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거의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문제를 드린 이유는 무효행위 전환과 관련된 판례들을 한번 몽창 모아보려는 의미에서 드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기억, 무효인 회사 설립 약정의 민법상 조합계약의 전환은 우리 판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회사 설립 약정하고 조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니은번 수업 시간에 했었죠. 혼인 내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했다면 무효지만 인지신고로서는 유효합니다. 하나 나왔네요. 디귿번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자필 증서의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리을번 연착한 승낙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뭐가 돼요? 전환될 수가 있고요. 미음번 타인의 자를 친생자, 친자를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입양 신고로서는 유효하고요. 그다음 비읍번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속을 안 받으려면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지나서 상속 포기하면 무효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형제분이 삼형제가 계시다. 근데 셋이 모여 가지고 형님한테 재산 더 큰 게 아니라 몰아주기로 하기 위해서 둘째, 셋째가 포기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 포기로서는 무효지만 그 재산을 형님한테 몰아준다.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비읍번도 포함되고요. 여기서는 뭐 구체 내용보다는 상속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긍정하고 있다 정도 원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시읍번 어음 발행 행위가 무효면 뭐냐면 채권 증서 차용증으로 뒤바뀔 수 있다. 통상의 채무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시읍번도 어떻게요? 맞는 지문이고요. 이응번은 안 됩니다. 무효인 채권의 압류 명령이 채권 양도로 뒤바뀔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억과 이응을 뺀 나머지 것들은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기억 이응은 그냥 억지로 넣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되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12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행위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맞죠? 왜냐하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2번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죠. 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과 4번은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5번 판례는 입양 뭐죠?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입양으로서는 유효하죠. 상속 뭐였죠? 아까 3명의 형제가 상속 포기로서는 무효지만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로서는 무효다.
입양,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 있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 없는 거죠. 뭐가 있나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요.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뭐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따라서 디귿도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형하기로 약정했어요. 일종의 무효된 게 유용, 다시 쓰는 것인데 가능하긴 해요. 다만 소급하진 않고요.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는 지문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2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 매매예요. 그럼 이거는 소유권 없이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농지 개혁법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고 무효입니다. 다만 추인하에도 유효로 되지 않지만 왜요? 강행법규 위반이니까요. 다만 상환을 완료한 후에 그 말은 뭐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매도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3번 허위 표시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급하지 않아요. 물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는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인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하여 행위 시부터 유효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4번 한번 보시기 바라고 5번 처분권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처분권자가 추인함으로써 유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15번이죠.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2번 무효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 타인소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답은 5번을 조심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뭐가요?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5번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다시 한번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도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왜냐하면 유효해야 책임이 발생하고 유효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